자, 반갑습니다. 시클릭 그룹 이야기를 이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해볼 건 시클릭이라는 거예요. 시클릭이라는 거는 일단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그림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면 좋아요. 뭐냐면 봐봐요. 지마드 n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지마드 4를 한번 예로 해볼게요. 1, 2, 0,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봐봐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0, 1, 2, 3, 0, 1, 2, 4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요런 느낌에서 출발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시클릭 그룹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면 좋은 건 제너레이터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안 배우더라고요. 제너레이터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하나 생기면 당연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닫혀있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가 그룹이래. 그러니까 그룹이래. 이 그룹이래. 뭔진 잘 몰라. 그룹이래. 근데 여기에 3이 들어있대. 그러면 3 더하기 3도 들어있어야겠죠.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도 들어있어야겠죠. 이거 3 빼기 3도 들어있어야 될 거고 3 빼기 3 빼기 3도 들어있어야 될 거고 뭐 3 빼기 3 빼기 3 빼기 3도 들어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빼기 3이 들어있으니까 또 이제 빼기 3 빼기 3 빼기 3 빼기 3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니까 결국 만약에 우리가 3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3의 배수는 다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스팬이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팬도 우리가 봐봐요. 10이라는 벡터가 있는 걸 알면은 이제 그 순간 이제 a,0꼴에 있는 벡터들은 다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1,1까지 들어있다 하면 이제 얘랑 얘가 베이시스가 돼서 a, b가 다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팬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3이랑 4를 가지고 제너레이팅을 했다 하면은 4에서 3을 빼요. 그러면 1이죠. 1이 들어있죠. 그럼 1도 들어있으니까 1 더하기 1은 2도 들어있어야 되고 해서 쭉 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이랑 4는 이제 정수집합의 제너레이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더하기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1이랑 루트 2가 있대요. 그럼 우린 이것만 가지고 결과적으로 a, 루트 2 b꼴에 있는 숫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a랑 b가 다 정수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3이랑 i를 가지고 이렇게 제너레이팅을 하게 되면 참고로 이렇게 각괄호를 써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루트 아니지 a 더하기 bi 3a 더하기 bi 꼴에 a랑 b가 둘 다 정수인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클릭이라는 거는 제너레이터가 한 개인 걸 말합니다. 제너레이터가 더 개수가 한 개인 거 1개인 걸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근데 일단 이 시클릭 그룹 자체를 얘기하기 전에 시클릭 서브 그룹이라는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클릭 서브 그룹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룹이 시클릭 그룹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에 대해서 이거의 서브 그룹 중에서 한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브 그룹들을 시클릭 서브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 집합의 더하기를 준 요 녀석은 실수 집합의 더하기를 준 그룹의 서브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실수 중에 숫자 1만 딱 있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 집합은 실수 집합의 시클릭 서브 그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정수 집합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제너레이터 개수가 한 개인 그룹을 시클릭 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수를 원소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당연히 더하기만 생각을 했을 때 연산 한 개만 가지고 있을 때 1, 뭐 숫자를 뭘 가져와도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제 벡터 공간 같은 것도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a, b 이런 것들도 하나 가지고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뭐 그거 말고도 아까 했던 그 a 더하기 bi 꼴인 숫자들 있잖아요. a랑 b가 둘 다 정수라고 했을 때 이것도 최소 2개의 제너레이터가 필요하니까 시클릭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트니 뭐 베이시스니 선형대수의 개념들을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제너레이터의 개수라는 거가 최소 한 개로 만들까 최소 제너레이터 개수가 한 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물 좀 마셨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방금 막 얘기를 하면서 시클릭이 뭔지를 배워봤는데, 일단 시클릭 그룹이라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수가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시클릭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요런 것들을 모은 거죠. K가 정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곱하기 노테이션을 썼네요. 만약 더하기 노테이션을 쓰고 싶으면 KA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전부 이해를 하셨겠죠? 방금까지 한 얘기들을. 그래서 일단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지마드 N도 시클릭 그룹이겠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그래,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터로 될 수 있는 게 이제 1도 제너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도 제너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좀 짜치니까 n-1 이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겠다. 뭐 그거 말고도 제너레이터가 또 있을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머리가 좀 좋은 사람,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만약 정수론을 공부한 사람이면 이제 지마드 n에다가 유닛을 이렇게 준 경우에는 이렇게 유닛들만 딱 모은 거, 요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티브 루트들이 제너레이터가 된다라는 거를 알면은 똑똑한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현대대수, 아니 정수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곱하기고 여기는 더하기겠죠. 뭐 이제 그 정도는 센스 있게 알아서 알아들어 봅시다. 자,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시클릭 그룹은 일단 아벨리안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우리가 시클릭 그룹의 원소를 뭐 G1, G2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러면 G1은 A의 K1 제곱꼴이고 G2는 A의 K2 제곱꼴이겠죠. 그럼 이 둘을 연산을 해요. 그러면은 A의 K1 더하기 K2 이렇게 되겠죠. 저번에 했던 디오렘에 의해서. 그럼 요거는 A의 K2 더하기 K1이랑 똑같죠. 요거는 A의 K2, A의 K1이랑 똑같죠. 요거는 G2, G1이랑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디오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시클릭의 서브그룹은 무조건 시클릭이다. 이 서브그룹은 무조건 시클릭이다. 서브그룹은 시클릭이다. 말인즉슨 정수집합,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응용이 저번에 이제 제가 서브그룹 얘기 처음 할 때 정수집합의 서브그룹으로 NG들이 존재한다는 얘기하면서 그 저번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NG 꼴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커러널리가 이거예요. 정수집합의 서브그룹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게, 이게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 원소 이렇게 하면 돼요. 정수집합이 시클릭이잖아요. 그럼 시클릭의 서브그룹이니까 당연히 시클릭이겠죠. 그럼 제너레이터가 있겠죠. 그 제너레이터를 A라고 하면은 AZ 꼴로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아무튼 그건 쉬우니까. 요거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데 뭐 시험엔 아마 안 나올 테지만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디오렘이라서 증명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증명이 현대대수에서 만날 수 있는 처음으로 어려운 증명입니다. 일단 시클릭의 서브그룹이 시클릭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클릭인 G를 하나 생각을 할게요. 그럼 그 제너레이터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녀석의 H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H의 원소들은 전부 다, 그럼 일단 G의 원소들은 전부 다 A, K제곱 꼴이니까 H의 원소들도 전부 다 A의 K제곱 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H라는 녀석은 전부 다 이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수집합이 있으면 정수집합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K1골로 써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덧셈 노테이션이 다시 덧셈으로 온 거예요. 왔다 갔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H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K가 모든 정수가 아니라 뭐 정수 중에 일부니까 뭐 이렇게 씁시다. 아이덴티티 인덱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씁시다. 그럼 이 인덱스 집합은 다시 또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겠다. 그죠? 그럼 이 K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K 중에서 음수가 들어있으면 그냥 양수로 바꿔서 하면 돼요. 뭔 말해? 뭐라는 거야, 씨.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정수잖아요. 그럼 이 정수들 중에서 양수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중에서 양수인 인덱스들만 다 모아서 S라는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의 인덱스라는 표현을 쓸게요. 인덱스라는 표현 틀린 거예요. 인덱스라고 안 불러요. 인덱스 중에서 양수 중 가장 큰 거, 최소 양수를 인덱스 중 양수인 것들을 다 모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일단 H는 non-empty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럼 당연히 적어도 하나의 양수 인덱스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수 인덱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인덱스는 0이거나 양수거나 음수거나잖아요. 그죠? 아, 인덱스 중 non negative로 말을 바꿉시다. non negative로 일단 말을 바꿉시다. 자, 근데 non negative면은 이제 역에 0 가장 작은 녀석이, 그러니까 non negative인 것들 중에서 이제 존재할 텐데, 만약에 0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0제곱이 H의 원소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1이 H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생겨요. 뭐 왠지는 너무 자명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A의 0제곱이 딱 생기는 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A의 0제곱이 H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만 생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인덱스 중에 양수들을 다 모은 집합 S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 S는 네거티브예요. 왜냐면 이 G라는 녀석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해야 서브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녀석이 적어도 하나 있는데 그게 양수면 그냥 S의 원소가 하나 생기는 거고, 음수면 그 녀석의 여건이 존재해야 될 텐데 그 녀석의 여건은 인덱스가 양수일 테니까 S의 원소가 non empty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S라는 거는 양의 정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자연수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최소 원소를 가지게 되겠죠. 그 최소 원소를 H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인즉슨 A의 H라는 거는 H의 원소고, H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는 A의 그 H 프라임 제곱은 H의 원소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모든 K가 H보다 작으면 A의 K제곱은 H의 원소가 안 된다. 이거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K는 당연히 0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A의 K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K라는 숫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모순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A의 K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보다 작은 K, 그러니까 H보다 작은 K에 대해서 이런 A의 K제곱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H보다 지금 K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디비전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H를 MQK 더하기 R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QK 더하기 R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되게 별거 없죠? 그럼 봐봐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봐봐요. A의 R제곱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R은 지금 0보다도 작고 K보다도 작으니까 당연히 H보다도 지금 작은 상태예요. 그죠? A의 R제곱을 생각을 할 건데, A의 R제곱이 지금 이걸 정리를 해보면 A의 H-QK 꼴이 되죠. 그죠? 그죠?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렵네. 이거 또 헷갈리네.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럼 이게 A의 H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K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A의 H제곱은 H의 원소니까 죄송해요. 거꾸로 하고 있었네. 쏘리.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쏘리.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자, A의 H제곱이 H의 원소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H가 사실은 A의 H 요거였다라는 거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A의 T라고 합시다. T제곱이 H의 원소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당연히 T는 양수로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H라는 거가 양수인 요걸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T는 H보다 클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냐? T가 H를 가지고 나눴을 때 HQ 더하기 R꼴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A의 R제곱은 A의 T-HQ제곱이랑 같다. 그죠? 그거는 A의 T제곱 곱하기 A의 HQ의 인버스 제곱과 같다. 그죠? 그죠? 자, A의 T제곱은 H의 원소예요. 그죠? 그리고 A의 H가 H의 원소이기 때문에 A의 HQ의 인버스도 당연히 H의 원소예요. 그죠? 그럼 요 녀석은 그러니까 H의 원소가 된다. 그죠? 근데 이 R이라는 거는 지금 이 H보다는 작잖아요. 그리고 0보다는 크고 H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H보다는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R은 양수거나 0인데 양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H가 가장 큰 양수니까, 아니 작은 양수니까. 근데 R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R이 될 수 있는 값은 0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R이 0이에요. 그러면 T는 H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T에 대해서 H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HQ에 대해서 H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A의 H의 제곱꼴로 지금 나타내지고 있으니까 H가 지금 AH라는 단일 원소 하나로 제너레이트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가 시클릭 그룹이 된다 하면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죄송해요. 중간에 좀 꼬였네. 쏘리.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간단한 얘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오케이, 됐을까요? 다음 하면은 제일 중요한 증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클릭 그룹의 서브 그룹은 항상 시클릭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이제 G의 서브 그룹은 전부 다 NG 꼴이다라는 게 딱 파생이 된다라는 순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나오는 띠오렘도 이제 한번 스테이트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G라는 시클릭 그룹이 오더가 n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오더가 뭐였죠? 하면은 원소의 개수요 라고 하면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A 하고 이제 다음으로 A 제곱 하고 다음으로 A 세제곱 하고 쭉 가다가 이제 A의 n-1제곱 한 다음에 이제 A의 n제곱 한 다음에 A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있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음수 쪽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아이덴티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일 텐데, 봐봐요.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원소가 다 다르다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럼 이미 원소가 다 꽉 찼죠. 그죠? 이렇게 하면 원소가 이미 n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다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마드 4면은 0, 1, 2, 3이 빙빙 도는 요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클릭, 파이나이트 시클릭 그룹에 대해서는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띠오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n보다 작은 숫자 r에, n과 1 사이의 숫자 r에 대해서, 그러니까 r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요거와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방금 말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네. 만약에 여기서 n개의 숫자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다 다르다고 아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만약 같은 게 있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이랑 A의 7제곱이 같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A의 세제곱, A의 4제곱으로 쪼개지죠. 날라가죠. 그럼 A의 4제곱이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4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원소의 개수가 딱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더가 n이라는 말이랑 A의 n제곱이 최초로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한 상태에서 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정수론으로 들어가요. 정수론의 그 오더 개념 있잖아요. 정수론 오더 개념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정수론 오더 부분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또 다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저거에서 또 파생되는 게 우리가 지마드 n의 서브 그룹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DZN 꼴들이다. 근데 이 D가 최대 공약수, D가 n의 약수꼴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추가로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요.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좀 말하다 보니까 너무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예시를 만들어 볼까? 지마드 12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0, 1, 2, 3, 4, 5, 6, 7, 8, 9. 10으로 하자. 동그라미 그리다 보니까 10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0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이걸 생각해 볼게요. 4를 생각해 볼 건데 이 4는 이제 4에 대해서 지금 이 띠오렘이 해주고 있는 말은 이 4랑 이 10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같다라는 건데, 자 봐봐요. 이 4라는 녀석이 일단 4, 8, 12 그리고 16 그리고 20 이렇게 되죠. 그렇네. 2랑 똑같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 정수론이랑 뭐 그런 정수론에서 했던 그 프리미티브 루트 그쪽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를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원소로 해서 제너레이트를 하던 간에 그게 결국은 10과의 그 녀석의 10과의 최대 공약수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냥 2 아니면 5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1, 2, 5 중에 1, 2, 5 트리비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커럴럴리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당장 하는 얘기는. 자, 그 다음으로 하게 되는 얘기는 이제 간단한 리마크인데 뭐냐면 이제 시클릭 그룹은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 많이 나와요. 시클릭 그룹은 무조건 오더가 이제 파이나이트거나 인피니트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되거나 인피니트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파이나이트거나 인피니트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게 파이나이트면은 그 원소의 오더가 유한할 거 아니에요. 걔가 n이라고 치면 그 지마드 n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나오고요. 똑같이 생겼다라는 건 아이소모르픽하다는 얘기예요. 아이소모르픽하다는 얘기예요. 아이소모르픽이 뭔지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사실 선형대수에서 이미 했죠. 똑같이 생긴 거 말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바이젝션 호모모르피즘이 존재하는 거를 이제 아이소모르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파이나이트면 지마드 n 그리고 인피니트면은 무조건 g랑 아이소모르픽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파이나이트랑 인피니트 파이나이트면 이제 이 p라는 녀석을 a의 k제곱이 들어왔을 때 k로 가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녀석에 의해서 이런 식의 커레스폰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클릭 그룹은 파이나이트한 무조건 이런 형태, 인피니트는 무조건 이런 형태가 된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잠깐 동안 아이소모르픽의 정의를 또 해주고 지나가네요. 이게 뭔지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했을 테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까지 하면 시클릭 그룹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시클릭 그룹인데 원소의 개수가 좀 많은 거 시클릭 그룹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를 하나 보고 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서클 그룹이라는 거예요. 서클 그룹. 시클릭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클릭 그룹은 그래도 제너레이터가 한 개였잖아요. 원소가 유한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일단 빙빙 도는 것까진 맞는데 원소의 개수가 카운터블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단 복소평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게 제가 복소평면을 그래도 알 사람들은 다 알 것 같긴 한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복소평면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이매지너리 파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3이고 내렸을 때 2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이제 3 더하기 2i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소수의 실수부를 x축, 허수부를 y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그리는 거를 복소평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짓을 왜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재밌는 사실이 봐봐요. 이렇게 이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각도를 만약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여기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길이를 뭐 a의 뭐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의 절대값 곱하기 2의 i 세타제곱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이거 복소평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되게 엄청 유명한 공식이 2의 i 파이 제곱이 마이너스 1 요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봐봐요. 사실 이제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뭐 바로 보이죠. 여기 앞에 숫자 1이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길이가 1인 거야.
길이가 1이고 각도가 파이인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각도가 파이니까 180도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일단 이런 게 복소평면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복소평면에서 덧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벡터 덧셈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 요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축끼리 더하고 허수축끼리 더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덧셈, 벡터 덧셈이랑 똑같이 기능을 하게 되고, 곱셈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봐봐요. 2의 i 세타 1,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i 세타 2랑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은 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각도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됐고 길이는 AB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각도가 세타 1, 이 각도가 세타 2라 쳐요. 그럼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해서 각도가 뭐 한 여쯤으로 간 다음에 길이는 얘 곱하기 얘.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i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더하기 i를 제곱하면 이제 얼마 나오냐? 2i 나오죠. 그리고 얘를 세제곱하면은 이제 였다가 곱하면 되니까 2i 더하기 2i 마이너스인가? 2i 마이너스 2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4제곱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거냐면 1 더하기 i니까 1,1이죠. 여기죠. 근데 이제 각도가 45도고 얘 길이가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길이는 2가 되고 각도는 90도가 되는 거야. 그럼 길이가 2니까 0,2잖아요. 그러니까 2i인 거고, 한 번 더 하면 길이가 2루트 2가 돼요. 길이가 2루트 2가 되고 열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 길이가 이거 얘 길이니까 이제 2i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또 한 번 더 곱하면은 길이가 이번에는 4가 되고 각도가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소평면이라는 게. 오케이? 엄청 간단하죠. 이 복소평면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길이가 1인 거 두 개를 연산을 했어요. i 세타 1이랑 i 세타 2 이렇게 길이가 1인 복소평면을 연산을 해요. 그러면 이게 2의 i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돼가지고 여전히 길이가 1로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내가 복소수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서 두 개를 곱해요. 두 개를 가져와서 곱해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이만큼 돌아갔다가 이것만큼 더 돌아간 요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연산 결과가 항상 이 위에 박히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일종의 2파이 주기로 빙빙 도는 그런 형태로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처먹은 거를 이제 우리는 복소평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는 복소평면이다. 이런 식으로 준 요거를 서클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i 세타 꼴들을 다 모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서클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S1이라고도 쓰고 그냥 파이라고도 쓰고 뭐 그런다고 하네요. 여기 책 읽어보니까. 우리 겸사겸사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걸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이건 다 뭐 상식이라는 게 있으면 알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이제 2의 i 세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쭉쭉 나옵니다. 엄청 간단하죠. 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나? 재밌는 거 뭐 있지? 원소 오도 얘기가 막 나오네 갑자기. 원소 오도 언제 배웠냐? 내가 원소 오도를 안 가르치고 스킵했나? 아, 이거 시클릭 그룹 하고 나서 원소 오더를 잠깐 배우는구나. 죄송합니다. 원소 오더 얘기를 안 했네. 원소 오더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나? 아, 맞네. 원소 오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더는 이거 엄청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볼게요. 오더는 그룹의 오더가 있고 이제 엘리먼트의 오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룹의 오더는 원소 개수, 그리고 엘리먼트의 오더는 몇 번 연산에 0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해볼게요. G가 N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G의 N제곱이 아이덴티티고, 그리고 모든 1부터 N까지 K가 N까지 했을 때 K가 N보다 작을 때 G의 K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클릭 그룹 그거랑 되게 결이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G마드 6을 생각해 볼게요.
0,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요 녀석의 오더는 1은 6번 더해야 6이 되죠. 6번 더해야 0이 되죠. 얘는 3번 더해야 0이 되죠. 얘는 2번 더해야 0이 되죠. 얘는 3번 더해야 0이 되죠. 얘는 6번 더해야 0이 되네요. 그죠? 눈치가 빠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GCD랑 뭔가 큰 연관이 있겠구나. 얘랑 얘 GCD가 2인데 2랑 3 곱하면은 6이죠. 그죠? 6이랑 3이랑 GCD가 2인데 이제 6이랑 3이랑 GCD가 3인데 3에다 2 곱하면은 6이 되죠. 아, 이거 GCD랑 굉장히 큰 연관관계가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어떤 시클릭 그룹이 있을 때 A라는 시클릭 그룹이 있을 때 이 녀석의 오더랑 그 원소의 오더랑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네요. 아, 이걸 내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했었잖아요. A0부터 해가지고 AN까지 쭉 있을 때 A의 N-1제곱까지 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있겠는데 얘네들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이제 오더가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의 개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다 달라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왔었는데 제가 빼먹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클릭 그룹이랑 겸사겸사 서클 그룹까지 정리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끊고 이제 다음에는 퍼뮤테이션 그룹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남은 게 퍼뮤테이션 그룹이랑 얼터너팅 그룹이랑 다이히드랄 그룹 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제가 가장 선형대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코셋, 노말, 쿼션트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이번 영상은 좀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래도 할 얘기들은 다 했으니까 좀 헤매긴 해도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